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구비문학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페이지 3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구비문학의 세계의 3페이지. 3페이지를 펴보시면 거기 이제 그 구비문학이란 용어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첫째 줄에 보면 구비문학 할 때 이제 이 비자가 비석을 나타내는 비자거든요. 그 비석에 새겨진 글처럼 오래 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이 구비문학을 오럴 리터처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에서 입으로 가는 문학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말로 된 그 문학이고 글로 된 문학은 이제 리터처가 되겠죠. 쓰여진 문학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구비문학이라고도 하고 구전문학이라고도 하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문학이니까 다 같은 말입니다. 대대로 전해오는 문학이고요. 자, 3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유동문학이란 말 나오죠. 유동. 흘러간다는 거죠. 유동이니까 흐를 유자에 움직일 동자거든요. 흘러간다는 뜻이고 그 밑에 이제 적층문학이라고 나왔는데 이 적자는 쌓일 적자예요. 그 다음에 층은 층위를 나타내는 층자고. 그래서 적층문학이라는 것은 쌓여서 층위를 나타내는 문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적층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비문학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 마지막 단락이 또 민속문학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민속적인 관점에서 다루는 거니까 여러 가지 용어가 있다. 자, 4페이지 넘기시면 구비문학의 특징 해가지고 1번 해서 말로 된 문학이라고 나왔어요. 말로 된 문학. 그러니까 구비문학이라는 것은 입에서 입으로 계속해서 전승되어서 쭉 이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뭐 다른 거는 이제 볼 거 없고요. 거기 5페이지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자, 말로 된 문학에는 세 가지 뜻이 있다. 밑줄 주시고요. 1번 말로 존재하고 밑줄, 2번 말로 전달되고 밑줄, 3번 말로 전승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말로 존재하고 말로 전달되고 말로 전승된다. 이게 이제 일종의 그런 특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구현되는 문학이라고 2번 나오죠. 5페이지에. 거기에서는 이제 오럴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나오죠. 거기 보면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 음성적 변화, 표정, 몸짓 등을 사용해서 문학 작품을 나타내는 것을 구연이라고 하고, 오럴, 입으로 프레젠테이션, 발표한다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구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럴 프레젠테이션.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에서 입으로 이제 계속해서 정착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뒤에 6페이지 넘겨보시면, 6페이지 넘겨보세요.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래서 이제 구현을 계속해서 하는데 마지막 단락, 구비문학의 작품이 문자로 정착되면 구현은 사라지고 만다. 문자라는 수단은 구현을 정착화할 능력을 갖지 못하고 오직 사설만 정착시킬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문자로 정착된 구비문학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미 구비문학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7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공동작의 문학이라고 나왔는데, 이 공동작의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종의 이제 뭡니까? 전승 집단의 공동체 의식을 반영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공동체 의식을 반영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7페이지에 그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 넷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 거기 밑줄 좀 치세요. 구현에서 개인적인 창작은 개인적 창작으로 그치기도 하지만 공동적인 창작으로 누적되기도 한다. 개인의 특수한 의식에서 나온 창작일수록 개인작에 그칠 가능성이 크지만 개인보다 공동적인 의식을 가지고 한 창작일수록 공동작으로 통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창작은 당연히 개인적인 면에서 그치는데 공동적으로 간다면 훨씬 더 이제 뭡니까? 사람들에게 많이 오겠죠. 느낌이. 그런 의미를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페이지에 보면 단순하며 보편적인 문학이라고 4번 나오죠. 그 구비문학이라는 것은 너무나 복잡해도 안 되고 단순하고 보편적이어야 된다. 뭐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꼭 단순하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니다. 9페이지에 두 번째 줄 보세요. 그러나 다음에 구비문학에는 단순성만 존재하지 않고
복잡성도 아울러 나타난다. 밑줄 쳐놓으세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5번을 보니까 민중적, 민족적 문학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열려있는 문학이라고 써놓으세요. 열려있는 문학이죠. 문학. 그 옆에다가 이기도 하고, 또 문학의 원천이면서, 그렇죠? 또 동시에 또 현대문학이라고 볼 수 있죠. 현대문학에도 이제 이런 구비문학을 공부하는 거고, 이 구비문학은 특히 이제 필드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필드웍이라는 것은 뭐냐면 현지 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문학이다. 현지 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문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 그 11페이지를 보세요. 11페이지에 보면 넷째 줄에 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비문학의 일반적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기로 한다. 이렇게 나오죠. 11페이지에. 거기에 이제 보면 1번부터 이제 10번까지 쭉 있는데, 여기를 별표를 좀 쳐놓으시고요. 그래서 구비문학은 말로 구현되는 문학으로 현장의 문학이다. 구비문학은 공동작의 문학이다. 그러니까 함께 이제 지어진다는 거죠. 구비문학은 전승과 변이의 문학이고, 단순하고 보편적인 문학이고, 민중적이고 민족적인 문학이고, 여섯 번째가 이제 특히 중요한데, 별표를 쳐놓으시면 구비문학은 하층 민중의 문학이면서 상층의 식자층을 포괄한다는 거. 배우는 사람들을 포괄하는 문학이다. 이게 또 중요하죠. 상층, 식자층을 포괄한다. 그 다음에 화자, 청자가 소통을 통해 형성해가는 쌍방향이다. 거기도 밑줄 치세요. 7번에 쌍방향의 문학이다. 일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열려있는 문학에다가 또 밑줄 치시고요. 오픈이죠. 오픈. 리트러처죠. 또 문학이 원천이고 현대문학이고 현지조사를 전제로 한 문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에 보면 이제 구비문학의 범위라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구비문학은 이 말로 된 문학이기 때문에 문학이 아닌 말은 제외되고 말로 되지 않은 문학도 제외된다. 맞죠? 그래서 이제 구비 전성물 가운데 설화, 민요, 무가, 무당의 노래죠. 무가는. 그다음에 판소리, 민속극, 속담, 수수께끼는 문학이고, 무가는 당연히 이제 신을 향해서 구현되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감정의 표현, 또 주술성, 문학성을 지니겠죠. 속담은 지혜 또는 교훈의 비유적 압축, 문학적 형성화. 수수께끼는 말놀이지만 문학적인 표현에 의해서 말놀이가 성립이 된다. 그러나 욕설, 명명법, 금기어 등은 문학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게 맞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이제 2장의 설화의 세계를 여러분이 잘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제 말씀을 드린 걸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교재 내용을 쭉 잘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